후펀드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 도시에서 벗어나서 타이베이에서 벗어나서 좀 멀리 떨어진 곳이었는데 그곳까지 가는 길이 좀 외진 곳이었는데 이곳도 그런 느낌이에요. 저 멀리 반짝이는 불빛이 보여요. 마을 입구에 큰 다리가 있어요. 불빛 반짝이는 예쁜 다리예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크리스마스 불빛들이 장식되어 있어요. 마을 입구에는 예쁜 조명이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고 있답니다. 저는 명월온천에 도착했답니다. 저녁 식사로 나온 소고기 훠궈예요. 재료가 듬뿍. 저는 방에 다시 돌아왔어요. 침대에 하늘하늘한 커튼이 달려 있었답니다. 호텔 내부 구조, 프라이빗 온천을 즐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전화를 걸어 온천물을 틀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가운데 창문들을 모두 열자 상쾌한 공기가 들어와요. 욕조에 몸을 담그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멀리 보이는 불빛 반짝이는 다리도 예뻤고 강물이 흐르는 소리도 좋았어요. 코끝을 스치는 상쾌한 공기와 따뜻한 온천물의 촉감이 좋았답니다. 저는 지금 여기 명월 온천에 들어와서 개인 온천, 프라이빗 온천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 강물 소리와 함께 시원하고 상쾌하고 아주 맑은 이 공기가 여기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머리 위로는 지금 굉장히 시원하고 좀 건강한 느낌의 프레시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요. 반면에 지금 몸은 여기 뜨거운 온천물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뜨겁고 그렇지만 이렇게 뭔가 건강해지면서 그냥 힐링되는 그런 느낌의 느슨하고 이렇게 기분 좋은 느낌을 받고 있어요. 온천욕을 끝내고 지금 자정 시간이 다 되어 가거든요. 지금 12시 다 되었어요. 지금 시간에 저는 편의점으로 가요. 편의점 가서 이제 과일 맥주랑 몇 가지 먹을 것들을 사고 잠깐만. 근데 여기 지금 방을 나왔는데 뷰가 너무 예뻐요. 테라스 쪽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라스에 파란 조명이 샹들리에처럼 달려 아름다웠어요. 올 때 보았던 마을의 다리 불빛과 어우러져 정말 예뻤답니다. 가로등은 있지만 늦은 시간이라 상가들이 모두 문을 닫았어요. 뭐지? 저기 뭔가 큰 건축물이 보이는데 멀리서 바라보던 그 달인 것 같기도 하고 글쎄 잘 모르겠어요. 물소리가 많이 들리고요. 가까이 가서 봐야겠어요. 저게 뭐야? 무섭다. 여기 뭐야? 여기 달이네. 멀리서 보았던 큰 건축물은 강 위를 건널 수 있는 다리였고 다리 아래로 강이 흐르고 있어요. 다리 건너에 세븐일레븐 있어요. 근데 다리 건너 있는데? 강물에 세찬 물소리가 들렸어요. 밤 공기는 따뜻했고 시원한 물소리에 마음까지 상쾌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산속 깊은 우라의 마을. 문득 제가 대만에서도 이렇게 깊은 산속 마을에 와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다리 난간 쪽은 투명한 유리바닥이었어요. 무서운데? 나 너무 무서운데? 이렇게 돼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물이 이만큼 밑에 깊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밑에 보잖아요. 무서워. 그리고 올라가야겠다. 지금 우라이 마을에 대만 시간으로 자정이에요. 잘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좀 아쉬운데 물살 소리 들리시죠? 아까 저희가 올 때 비가 좀 세차게 많이 왔는데 그래서 물살이 굉장히 세요. 이쪽은 약간 빛이 있어서 보이는데
이 소리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골짜기에서 내려오는데 저 위쪽 꼭대기에 폭포가 있는데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거든요. 다리가 있어요. 다리 몇 개의 다리가 있는데 저희 세븐일레븐 찾으러 다리 건너왔어요. 저기 보여요. 잠시 길도 잃고 어둠 속을 헤매며 찾은 편의점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저는 천천히 대만의 편의점을 구경해요. 이거 농심 양파리? 초콜릿 맛이랑 밀크 맛이네. 대만 과일 맥주. 저는 파인애플 맛을 선택했어요. 대만 현지인 분께 추천받았던 이 밀크티. 300 이거 일단 한번 사보고 푸딩 꼭 먹어버렸어. 대만 편의점에 가면 꼭 구입하라고 들었던 푸딩. 통일 푸딩이에요. 그러면 저는 또 걸어서 어둠 속에 이 거리를 걸어서 숙소로 돌아가겠습니다. 물소리가 너무 좋다. 푸딩 먹고 있는데요. 숟가락을 안 챙겨서 젓가락으로 먹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달달하니 맛있어요. 맛있는데 달아요. 근데 좀 많이 달아요. 근데 이게 몽글몽글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게 좋아할 것 같아요. 맛있어요. 괜찮아요. 맛있다. 다음에도 또 먹을 의향이 있는데 우라이 마을의 아침 전경이에요. 아침이 되니까 이렇게 정말 멋있는 장면, 경관, 장관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멋있죠. 진짜 여기 너무 좋아요. 온천에서 바라보는 이 뷰가 정말 환상적이고 어제 날씨가 비가 와가지고 이 밖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는데 날씨가 맑은 날에는 훨씬 좋다고 해요. 근데 지금 약간 쌀쌀해요. 어제 비 와서 기온이 많이 내려갔는데 물살이 거칠어서 물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요. 근데 저는 여기 지금 바라보는 것만으로 좋거든요. 호텔 조식을 먹으러 갈 거예요. 진한 블랙커피와 브런치가 아침 식사로 나왔어요. 좋다. 진짜 좋네. 저는 테라스에 앉아 산을 바라보고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커피를 마셔요. 사실 잠에서 깬 지 얼마 되지 않아 얼굴이 부스스해요. 산속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니 기분이 좋아져 아침 식사가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바람이 솔솔 불자 풍량계가 다시 움직여요. 나무로 만든 섬세한 풍량계였어요. 대만에서는 아기자기한 나무 조형물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답니다. 저는 식사를 끝내고 방에 돌아왔어요. 어제처럼 카운터에 전화를 걸어 온천수를 요청했어요. 산을 바라보고 흐르는 물을 보면서 이거를 케이크와 밀크티를 먹어보려고 해요. 좋은 공기를 마시며 뜨거운 온천에 몸을 담그고 먹으니 정말 좋았어요. 온천을 즐기면서 제가 바라보던 뷰예요. 저는 명월 온천에서 온천을 즐기고 우라이 라우제로 갔어요. 저는 온천에서 나오자마자 눈에 띄어 멧돼지 소세지를 먹기로 해요. 오케이. 이 소세지인데요. 근데 이걸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먹는 법이 있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아까 받은 마늘 있잖아요. 마늘을 깠어요. 마늘을 같이 먹는데요. 마늘 조금씩 같이 먹는 게 맛있네. 살짝. 살짝 이렇게 오는데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통째 씹으니까 너무 매운 거예요. 근데 마늘 진짜 맵다.
맛있다. 멧돼지 소세지를 꼭 드셔보세요. 이게 외곽에는 파는 것 같아요. 지우펀에서도 저희가 사 먹었고, 여기서 사 먹으면 맛있어요. 대만 곳곳에 있는 라오제들. 라오제에는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판매해요. 제가 몇몇 회 라오제를 다녀보니 각 지역마다 라오제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거리에는 먹어보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폭포에 다녀와서 점심으로 먹기로 해요. 다리 초입에 진짜 맛집 있어요. 여기 줄 서는 집인데 일단 돼지고기 먹고 왔는데 또 하나 사보겠습니다. 여기 갈 수가 없잖아요. 이곳에도 생마늘이 있어요. 저와 일행은 생마늘 각각 2개씩. 제 차례가 되어 멧돼지 소세지를 받았어요. 여기 두 번째 집에서 사 먹었는데 이게 제일 맛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마늘 있잖아요. 마늘이랑 그 마늘을 먹고 그 마늘 소세지가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생마늘 먹어야 맛있네. 맛있어요. 이게 마늘 이 안에 입안에 향이 퍼지면서 소세지 담백한 그 육즙이 있거든요. 그게 같이 맞물리니까 정말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걸어온 길은 우라이 라오제예요. 라오제 거리고 여기는 음식들이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이 많고 우라이 마을에서 이런 시장거리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멧돼지 소세지를 파는 곳인데 여기 굉장히 맛있고 줄을 많이 서니까 꼭 오셔서 드셔보세요. 저기 하늘이 이제 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름이 이제 걷히고 있는데요. 날씨가 조금 아침 흐렸는데 지금 푸른빛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맑아져서 아마 저기 정상에 올라가면 파란 하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박 2일 오니까 흐린 날도 보고 비 오는 것도 보고 또 파란색의 이렇게 맑은 풍경도 볼 수 있어서 다 좋네요. 좋다 여기. 정말 아름다운 전경이에요. 옥빛의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밤에 왔었을 때 진짜 무서웠거든요. 왜냐면 이 물살 소리가 너무 셌고 비가 와서 정말 이렇게 거셌어요. 밑에 또 보여드릴게요. 밝아서 어제보다 물 흘러가는 모습이 잘 보여요. 강에 물이 많아 세차게 흐르고 있어요. 멋있다 그죠? 이 소리만 들어도 좋고 공기가 정말 좋아요. 어제 비가 와서 더 청명해졌어요. 저도 이렇게 모처럼 저도 모처럼 이렇게 숲속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네요. 정말 좋아요. 저는 좋단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이 마을에 오시면 그 기분을 아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솔솔 불어요. 바람이 불어서 여기 하늘 봐요. 하늘. Touch the sky, feel the sunlight kiss my face. 아이스크림이에요. 빵파리처럼 생겼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의외의 부드러움. 이 아이스크림 맛있는데요? 빵파리 느낌인데 조금 더 소프트하고 부드러워요. 저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미니 기차를 타러 가요. 바람이 솔솔 불고 있어요.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걸어가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우라이 폭포로 가기 위해서 걸어가거나 택시를 타거나 미니 기차를 타면 돼요. 자, 이제 저는 미니 기차를 타러 가요. 매표소에 도착했어요. 산속에 있어 운치 있던 미니 기차역이에요. 제가 타는 기차는 분홍색 미니 기차예요. 출발해요. 저희가 제일 앞자리에 앉았는데 보여드릴게요. 아우 시끄러워. 엔진 소리가 되게 시끄러워요. 미니 기차가 달리기 시작해요. 속도가 빨라지니 머리카락이 마구 휘날려요. 산이 있어 모두 푸른색이에요.
산속에 이런 미니 기차가 다닌다니 정말 신기해요. 게다가 저 아래를 보면 길이 있고 그 아래를 다시 보면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비록 미니 기차의 크기는 작았지만 속도가 꽤 빨라요. 한참 걸어야 할 거리를 재미있고 신나게 달려요. 길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보여요. 쌩쌩 달리는 미니 기차를 타고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아름다운 산을 바라보니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폭포가 보여요. 맞은편에 다시 기차가 오자 기사님이 손을 뻗어요. 갑자기 기차가 터널 안으로 들어가요. 터널을 통과하고 빛이 보이자 미니 기차가 멈춰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폭포와 그 주변을 구경해요. 우라이 폭포는 계곡에서 아래로 흐르는 무지개 같은 물살로 구름 속에서 쏟아지는 급류라고도 불리웠대요. 폭포를 구경하다 아래를 바라보니 고양이들이 모여 있어요. 고양이들이 가족들인지 얼룩무늬가 무척 닮았는데요. 장난을 치며 여유롭게 노는 고양이들. 중간에 있는 고양이가 왼쪽 고양이의 꼬리를 만지며 놀아요. 너무 귀여웠어요. 우라이 폭포를 한참 구경하고 근처에 있던 임업생활관이 눈에 들어와 그곳으로 향했어요. 물의 빛깔이 특이해요. 투명한 부분과 옥빛의 청록색 부분으로 나뉘는 강물이에요. 저도 박물관 앞 테라스에 있던 의자에 앉아 폭포를 바라보며 쉬어요. 저는 폭포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물소리와 상쾌한 공기가 정말 좋았답니다. 저는 테라스에 잠시 앉아있다 임업생활관으로 들어가요. 마을의 역사적 기록과 이곳에 터전을 잡았던 원주민 타이아족의 사진이 있어요. 과거 우라이의 목재들이 어떤 식으로 이용되었는지, 당시 임업에 종사했던 노동자들의 모습과 우라이 폭포에 올 때 탔던 미니기차의 레일이 과거 목재를 나르던 길이었던 자료들이 있어요. 우라이 마을의 임업이 화랑일 때에는 목재를 운반했던 레일이 이후 관광객을 실어 나르던 이동수단으로 바뀌어요. 당시 그 레일 위 관광객을 이동시켰던 인력거들에 대한 기록과 사진들이 있어요. 저기 임업산림관 생활관을 나왔는데요. 그 임업생활관에 옛날에 여기 이제 목재를 운반하기 위해서 그 미니기차 그 철로에 그걸 운반해던 곳인데 지금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고 있어요. 높다. 케이블카 티켓을 구입하니 티켓과 함께 2장의 쿠폰을 줘요. 티켓 매표소예요. 저희가 티켓을 2개 구입하니까. 케이블카 매표소 전경이에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캐롤이 흘러요. 이곳은 한적하고 조용했답니다. 케이블카가 출발해요. 땅에서 폭포를 바라볼 때보다 케이블카를 타고 폭포에 가까이 다가가니 폭포가 더 멋져 보였어요. 케이블카의 바닥이 투명해 아래로 풍경이 보여요.
케이블카를 타고 산 위에 오르면 신선들이 구름 위를 노닌다는 뜻의 아름다운 하원 운선낙원이 있어요. 저는 대만 여행 계획을 세우며 이곳에 대해 찾아보았었어요. 높은 산에 정원과 연못이 아름다워 무척 오고 싶었던 곳이랍니다. 금방 도착했어요. 제가 뒤를 돌아보자 케이블카 정류장이 아득하게 보여요. 또 이제 내리고 있어요. 금방 왔어요. 3분? 3분. 쉐쉐. 이렇게 케이블카에서 내리면 이제 계단이 나와요. 여기가 리조트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길을 잘못 들었나 생각하는데 이 리조트의 계단을 따라 계속 걸어가면 10분 정도 걸으면 저 문을 통과하면 곧 연못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 그 뒤에 수많은 계단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계단이 좀 많아요. 계단 높이가 낮아서 그래도 조금 덜한데 계단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여기가 계단이 있어서 근데 되게 높은 지대인데 그리고 여기 공기가 지금 나무가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어요. 이렇게 보다시피. 게다가 옆에는 폭포의 시작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공기가 정말 좋아요. 한국의 산들만 다녀봤지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외국 나와서 산 깊이 들어가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 산을 오르려고 한 게 아니라 케이블카 탈 수 있고 거기 바로 있다 그래서 왔는데 아무튼 그런데 그치만 좋아요. 여기 되게 숨이 조금 찬 것 빼고는 정말 멋있어요. 폭포에 물줄기고 제가 옆을 보니 폭포에 물줄기가 보여요. 여기 진짜 깊다. 엄청 높다. 이거 어떻게 개발했겠지? 저기 봐. 케이블카 내렸던데 저기 봐. 여기 조심하래. 미끄러지는 거. 올라가면서 산림욕이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산소를 이렇게 막 저를 휘감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기 정말 뭐라 그래야 되지? 시원하고 공기가 진짜 정말 좋아요. 정말. 문을 지나자 정말 아름다운 정원과 연못이 나타나요. 입구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우라이의 원주민 타이야족이 저를 환영해줘요. 물의 색이 어쩜 이리 아름다울까요? 물의 빛깔이 고운 옥색이에요. 저는 이런 물의 색은 우라이에서만 보았어요. 동양고전 소설이나 영화의 배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만큼 아름다웠던 연못 정원이에요. 이곳에 살았던 원주민 타야족의 형상이 있어요. 나무로 만든 아주 커다란 조형물이에요. 주문했어요. 그냥 가기 아쉬워서 타이베이 시내를 좀 더 가서 맛있는 동파육이랑 먹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못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늦지만 언제 또 오겠냐면서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날씨가 조금 추워지네요. 빨리 먹고 가야겠어요.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져요. 저는 이곳 풍경을 구경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해요. 물 맑기 봐. 이렇게 밑에서 보니까 진짜 맑다. 여기는 자갈길이에요. 이때 연못에 배를 타는 사람들이 보여요. 정자가 있고 옥빛에 물이 흐르는 연못 정원에 한 척의 배가 떠있는 장면이 마치 한 폭의 동양 풍경화 같아요.
신선들이 논다는 운선낙원의 의미를 이제는 알 것만 같아요. 녹색의 풍경과 좋은 공기로 둘러싸여 힐링되는 느낌이었답니다. 바위 틈새로 물이 시원하게 흐르고 있어요. 일상생활과 도시의 번잡함을 잠시나마 잊어요. 고요하고 한적한 곳을 걸으니 세상 근심 사라지는 것만 같았어요. 이곳 연못의 물이 산 아래로 내려가요. 추측컨대 아마 폭포와 이어지는 물인 것 같았어요. 저는 운선낙원을 구경하고 케이블카 정류장으로 돌아와 케이블카를 기다려요. 운선낙원과 케이블카 시설은 꽤 오래되었어요. 제가 궁금해서 구글에 찾아보니 1964년에 건축되었다고 해요. 6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 지금은 낡아 보이지만 당시에는 얼마나 화려하고 멋졌을지 가히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여기 이제 우라이 폭포 이제 거의 초 밑부분에서 구경을 다 하고 저 멀리 저기 마을 있잖아요. 저기로 다시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서 우라이 라오제 거리를 지나서 그리고 이제 택시를 타고 타이페이 스테이션 타이페이 이제 진입을 할 거예요. 지금 많이 아쉬워요. 여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유 있고 한가롭고 그런 느낌이에요. 케이블카를 타겠습니다. 벨이 울렸어요. 이제 가나 봐요. 안녕. 언제 또 오겠니 이곳을. 나무로 빼곡한 푸른 산이에요. Butterflies are floating like your red hair in the breeze. Spring awakening, new love takes me into lilac. 산의 높은 곳에서 시작되는 물줄기가 아래로 흐르는 모습이 보여요. 우라이 폭포의 시작 부분이 보여요. 저는 케이블카를 타고 우라이 폭포를 바라보는 것이 아래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힐링되었던 이곳, 저는 또 하나의 좋은 여행 추억을 남겨요. 언제 이곳에 다시 방문할 수 있을까요? 50년 넘는 세월을 묵묵히 보낸 케이블카 정류장. 계단이 많아서 투덜거렸던 것마저도 여행의 추억이 된 계단길. 우라이 폭포 인근의 전경. 고양이 가족들의 신선 노름이 기억에 남는 우라이 폭포예요. 벚꽃이 예쁜가 보다. 정류장 간판에 벚꽃 그림이 있어요. 산속을 달리는 미니기차. 저는 나무가 많은 산에서 미니기차를 타는 것은 이번 여행이 처음이었어요. 한국의 봄과 비슷했던 기온. 포근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녹음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봐요. 저는 상쾌하고 깨끗한 공기를 들이쉬어요. 미니기차에 몸을 실어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좋았어요. 레일 옆에 연인의 길을 위를 산책하듯 걷는 것도 좋지만 우라이 폭포에 간다면 이 귀여운 미니기차를 타는 것을 추천해요.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보여요.
오래된 기차 레일. 자신의 일생을 이 레일 위에서 보낸 할아버지를 임업생활관에서 만났었어요. 청년이 할아버지가 되는 오랜 세월, 수많은 관광객을 실었을 기차 레일. 저는 처음에 이 미니 기차를 탔을 때에는 시설이 낡아 덜컹덜컹 거리네 라고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설명을 들은 후 이 깊은 산속 레일 위에 누군가의 일생이 담겼고 또 누군가의 기쁨과 보람이 담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자 단순히 낡은 기차 레일이라고만 생각되지 않았어요. 세련되고 속도가 빠른 시설들도 좋지만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이 미니 기차와 레일이 정감 가고 더 좋아졌답니다. 미니 기차의 속도가 점점 줄어요. 정류장에 거의 다 왔어요. 제가 타고 왔던 귀여운 미니 기차예요. 올라갈 땐 분홍색이었는데 내려올 땐 하늘색 미니 기차. 고양이가 졸린가 봐요. 귀여워요.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옆에 한 마리가 더 있었어요. 얼굴을 빼꼼 내밀어요. 다시 친구 고양이는 들어가고 졸린 고양이만 남았어요. 한나절 우라이 폭포를 보고 케이블카를 탄 후 운선낙원에 다녀왔어요. 즐겁고 재미있었답니다. 강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자세히 보니 수영복을 입고 노천 온천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반대편에도 물가에 사람들이 있어요. 우라이 라우제의 저녁 풍경이에요. 저녁이 되어 상가에 불이 켜졌어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다음 이야기는 또 다른 여행지로 출발하는 이야기예요.